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주택 거래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얼음장처럼 딱딱하게 냉각된 주택 시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31만 건에 달하던 수치가 올해 들어 19만 건으로 줄어들었고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거래 실종의 부작용은 지자체의 세수 감소, 건설사 및 하청업체들의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황재현 차장,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부동산 빙하기 이런 거 할 정도로 이제 거래가 뜸하다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좀 전에 멘트에도 나왔지만 그 거래량이 일단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9만 4,300여 건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7% 줄어든 겁니다. 특히 그 침체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에는 17,100여 건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 정도. 사실 집값이 이렇게 거래가 줄었다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침체가 되면 그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죠, 경제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그 주택업체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100대 건설사,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그 집을 몇 채 지었는가 또는 경영 상태인가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서열을 매기는 게 있는데, 그게 상위 100개 업체 중에 한 40개가 지금 이미 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건설사에 지금 실제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174만 명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개발업이라든가 임대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건설 연관 취업자 수가 한 2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한 가구의 평균 기준이 3인 내지 4인이거든요. 그렇게 감안해 보면 우리 전체 인구의 한 900만 명 정도가 이 건설 관련돼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주택, 그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날품을 파는 사람도 있고 좀 하루하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생계가 좀 막막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삿짐 센터라든가 또 인테리어라든가 또 동네 이제 조그만 가구,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중개업사일 텐데, 이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에서만 폐업한 업체 수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늘 있었잖아요. 한두 개씩은. 근데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또 학원도 수강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네 중국집도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사할 때들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제일 심각한 거는 사실은 지자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요? 이 지자체들의 그 세수 수입의 절대적인 게 부동산 쪽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세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세금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집을 사거나 팔면서 저희가 내는 것 중에 이제 내는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등록세, 취득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세수에 서울이나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방 아닌가요?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80%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지방이 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융권도 돈도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권일 텐데 금융권도 좀 부실 우려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계 자산의 우리 국민의 같은 경우 60에서 80%가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집을 살 때 그걸 담보로 해서 새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식인데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담보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이제 부담으로 그 대출을 제대로 못 갚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연체율이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요. 일반 대출 연체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3배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지금 샀던 집을 갖다가 다시 되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집이 안 팔려서 빚을 못 갚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동산 담당 기자 오래 하셨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집값이 오르면 또 이게 오르는 거 잡느라고 또 그렇고 내리면 또 내려서도 걱정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내린 거 아무래도 경기 침체 때문인 거겠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주택이라는 그 산업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라는 게 땅을 사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7, 8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면 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10년 주기설이 그 건설 경기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 호황을 누리면 그 이후 한 7, 8년에 이렇게 굉장히
침체기를 겪는, 그래서 그런 주기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내수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그 다음에 집값이 굉장히 오를 때, 그때가 뭐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네. 그때 이제 과도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그때 너무 올라서 엄청난 그랬죠.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실제 실행되는 시기가 공교롭게 이제 그 주기적으로 하향기 겹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하겠다 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 상한까지 폐지, 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눴었는데 이게 좀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모양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대책을 뭐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제대로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시장이 과열될 거를 우려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기적인 어떤 침체 상황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판단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내놓은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해서 빨리 그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18대 국회가 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입법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직접 그거를 의원 입법 형태로 되게 추진했던 법들을 직접 정부가 나서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뭐 건설업체에 근무하시는 뭐 임원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 아파트 뭐 분양은 뭐 거의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대책 회의를 한다고 뭐 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고 할 정도로 이게 얼어붙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대 건설사 중에 뭐 지금 40여 개가 뭐 워크아웃 등 뭐 이런 상당히 네. 경영이 어려울 정도고 대형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 공급 물량 계획 자체를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공급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뭐 10%, 20%막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예, 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예. 하나 좀 할게요. 예. 궁금한 게, 자, 이제 뭐 경기가 이렇다는 건지 알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사야 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인가 보다. 뭐 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조언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집을 어려운 지금 질문인데.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인 거니까요. 그 언젠가는 뭐 오를 수 있다는데 그럼 언제가 네, 언제가 오르느냐. 언제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할 텐데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투자 결과에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집값 침체가 뭐 계속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뭐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그 의견은 더 이상 떨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단지 언제 오를 거냐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뭐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실수요자라면 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올 하반기 정도면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집값은 너무 올라도 문제고 또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데 하여튼 뭐 정부가 대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